안녕하세요. 영단기 대표 LC 강사 권호경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토익 최신 기출 변형 2015년 토익 이름이 길어요. 700제 2.0이죠. 이게 아마 작년하고 이게 좀 틀려요. 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제가 700제는 꾸준히 좀 해설 강의를 찍어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거보다는 올해 게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을 붙일만 하고요. 구성이라든가 어떤 내용들이 많이 좀 보완이 됐고 이제 두 번째 그쵸? 번이 되네요. 3월호일 겁니다. 이게 두 번째가 되고요. 제가 1권도 해설 강의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료 강의 말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교재를 찍었고 이것도 지금 찍고 있는데 문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신 경향들이 바로바로 지금 반영이 될 수 있는 교재들이 별로 없거든요. 시중에는.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1년 정도는 문제가 쌓여 이제 책을 만드는데 이 700제 같은 경우는 바로 전달에 어떤 경향들이 바로 들어와 있어서 제가 이제 문제 풀면서 깜짝 놀라는 게 정말 지지난달에 봤던 그런 문제들이 지난달에 봤던 문제들이 여기 반영이 되어 있어서 놀라는 경우가 또 많고요. 또 지난달에 시험을 못 봤거나 지지난달에 시험을 못 보신 분들은 물론 하프 테스트를 오늘 하긴 하지만 이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최신 경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한 강의를 들으셔도 그 무료 핸드아웃 자체가 지금 PDF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혹시 책이 없으신 분들도 PDF를 통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프리패스 같은 거 갖고 계신 분들은 700제 1권, 2권 제가 해설 강의한 것도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해프 테스트는 무료로 또 제공이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 많은 분들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유료 강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무료 강의도 좀 최선을 다해서 찍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토익 정복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무료 강의도 좀 신나게 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 일단 풀어보고 들으셔야 돼요. 요 해설 강의는. 그러니까 저랑 같이 푸는 게 아니라 미리 한 세트를 실전처럼 풀어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이제 해설 강의를 듣고 포인트도 잡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답을 맞추는 강의가 아니라 뭔가 좀 유형이라든가 다음 시험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진행을 할 거니까 잘 듣고 따라오셨으면 좋겠네요. 자, 문제는 다 풀어보셨죠? 안 푸신 분들은 요 동영상을 끊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오신 문제를 다시 와서 강의를 들으시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할 거는 파트 1에 대한 얘기인데요. 원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는 부분이라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10문제 중에 한 2개 정도는 어렵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만점 받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통 8대2 법칙이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7대3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10개 중에서 7개나 8개는 쉬운데 얘네들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이제 8번에서부터 10번 사이의 문제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좀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고요. 지금 아직 처음 하신 분들은 쉬운 문제 있죠. 어려운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먼저 정리하셔서 쉬운 것들을 확실하게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만점 전략 몇 개만 좀 보고 들어가죠. 문제 풀기 전에. 첫 번째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뭐 본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긴 할 텐데 그래도 중요한 건 해야죠. 파트 1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얘하고 얘예요. 명사하고 동사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다 듣고 해석하면 좋지만 시험장 가서는 다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걸 들으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 명사가 뭐냐면 사물의 명칭이죠. 그러니까 토익에서 이제 사진을 보면 사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칭을 아셔야 되고 두 번째 동작. 그러니까 예전엔 동작이 훨씬 더 중요했었는데 요즘은 명사, 동사가 거의 비등해졌습니다. 그만큼 요즘은 사람이 주인공인, 동작이 주인공인 문제들도 많지만 이제는 모두 좀 많아졌다고요. 사물이 주인공인 문제. 특히 사람의 동작을 주고 의외의 사물들이 답으로 출제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명사들도 좀 많이 암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천장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영어로 ceiling. 이걸 알아야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할 때 많이 강조드리는 게 많이 들어서 느는 것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많이 외우셔야 돼요. 영어라는 게 암기 과목 같습니다. 그래서 발음도 외우고 뜻도 외우고 뭐 철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뭐 동사 같은 경우도 걷는 거 그러면 보통 우리가 walk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토익에서 많이 나오는 건 stroll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어휘들을 좀 정리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센터만 너무 보지 마시고요. 측면도 출제가 많이 되니까 뭐 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포인팅만 생각하지 말고 뭐 뒤에 걸려있는 액자 같은 게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배우 법칙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동사만 보지 말고 배경과 외모도 좀 보자. 그러니까 외모는 이제 모자 쓴 거나 뭐 안경 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동작 위주로 너무 보지 말고 배경 외모도 같이 살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요거 제일 중요해요. 오늘 문제 풀이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오답 소거법을 잘 활용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뭐 영어가 아주 완벽하면
보기 4개가 다 들리겠죠. 그래서 다 듣고 그냥 찍으면 되는데 실제로 뭐 우리가 영어 생활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려운 게 있죠. 그럴 경우는 세모를 치고 나머지 아닌 거 3개를 가려주시면 얘가 정답이 되기 때문에 OX도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듣고 풀지 말고 보기 하나하나를 듣고 OX를 하자. 세모도 잘 활용하세요. 세모 하나가 나와도 답을 구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세모들을 많이 써라.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남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는 무조건 세모, A 세모, B 세모 이렇게 허무주의로 가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OX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네 번째로 갑니다. 상태 동작. 요거 중요하죠. 포인트 2개.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게 뭐냐면 수동태하고 수동 진행형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뭐 자세한 건 제가 본 강의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BPP라고 쓰면 상태예요. 뭐뭐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인데 이게 being이 들어가면 뜻이 틀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 뭐뭐가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뭐뭐가 동작이 되죠. 간단한 예를 좀 들어보면 자동차가 주차가 돼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써요. 차는 주차를 당하겠지. is parked 이렇게 씁니다. 요거는 일반 수동태라 상태예요. 이미 차가 주차가 돼 있어요. 정지. 근데 일단 여기다 뭘 넣으면 being을 집어넣으면 뭐뭐가 되어지는 중이다라는 뜻이 되면서 무슨 뜻? 자동차가 주차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막 낑낑대면서 주차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동작을 찍어내면 being PP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파트 1에선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사진에서 being PP가 들리면 거의 오답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있어야 뭐가 움직이지 사물끼리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니까 이 being을 드러내는 것도 포인트가 됩니다. 됐죠? 간단하게 4가지 포인트 봤고요. 이제는 1번 문제부터 풀이를 좀 해드릴까요? 들어갑니다. 동배회 법칙을 좀 생각을 해보면 항상 동작하고 배경하고 외모인데 좀 빠르게 봐드리면 페인트 칠하는 게 나올 수 있죠. 페인팅 또는 이 무릎을 꿇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익적으로 잘 나오는 동작들을 미리 정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페인팅보다 저는 닐링을 좀 정리를 드릴게요. 닐링이 무릎을 꿇고 있다. 이거 아셔야 되고 배경 쪽으로 가자면 펜스 같은 게 나올 수 있겠죠. 또는 버킷 그렇죠? 바켓스죠 우리말로 하면 붓, 브러쉬 이런 거 나올 수 있고요. 외모 쪽으로 가자면 역시 모자를 착용하고 있다가 나올 수 있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 1번부터 갑니다. A. He's painting a portrait on canvas.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 들을 수는 없고요. 너무 빠르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명사 동사를 굉장히 세게 발음하는데 뭐하고 뭐가 좀 세게 발음됐을까요? A. He's painting a portrait on canvas. 그러니까 his는 맞고요. 뒤에 있는 뭐가 중요하냐면 painting 맞아요. 근데 뒤에 있는 뭐가 안 좋으냐면 뒤쪽에 보면 portrait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가끔 나오는데 토익에 그러니까 이렇게 발음하겠죠. He's painting 동사가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a portrait 이게 초상화거든요. 그다음에 on canvas 캔버스도 아니고요. 화폭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초상화도 아니 여기에 자기 초상화 그리면 얼마나 웃기겠어. 낙서하는데 특이하게도 자기 얼굴을 그려놓고 가는 거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X 하시거나 여기서 X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명사가 되게 중요하죠. 페인팅은 맞는데 명사 2개가 지금 사진하고는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B. He's kneeling in front of a fence. 요거죠. 요거. B. He's kneeling in front of a fence. 세게 들어야 돼요. his보다 kneeling. 그 다음에 in front of은 덩어리로 외우는 거예요. 이건 청크라고 부르고요. 마지막에 fence가 들렸네요. 그래서 he's kneeling 별표 in front of a fence. 근데 이건 세트로 좀 외우세요. 뭐뭐 앞에. 장소의 전치사는 중요한데 요게요. N 다음에 T 발음을 잘 안 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발음이 in front of가 아니라 이게 연음이 돼요. 그래서 발음이 in front of. 이건 연음이 안 돼. 같이 해볼까요? 앞이 뭐라고요? 앞이 in front of가 아니라 in front of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면서 따라하면서 읽어주는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C로 갑니다. C. He's picking up a bucket of paint. 3개. C. He's picking up a bucket of paint. He's 다음에 picking에서 이미 X예요. 들어올리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 들을 게 아니라 he's picking에서 죽여라. 그래서 들어올리는 게 아니고 버킷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게 버킷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picking업 대신에 많이 쓰는 게 lifting이란 말도 있는데 둘 다 많이 시험에 나오는 단어거든요. 들어올리다. D로 갑니다. D. He's putting up some wooden boards. 요건 이제 푸딩업 되면 안 되네요. 푸딩업은 설치하다 이런 뜻인데요. 설치를 안 하고 있고 두 번째는 wooden boards 합판이죠. 나무로 된 판인데 이거를 뭐 아주 우리가 양보해서 펜스가 아니라 합판이라 본다 하더라도 putup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거가 가능하겠네요. 1번은 다 맞으셨나요? 2번으로 갑니다. 요거는 제가 하나 요거 알려드릴게요. 2사람 이상이 뜨는 그림에서는 항상 공통점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 공통점은 뭐냐면
이 사람 앉아있고 서 있으니까 이런 건 공통점이 아니고 일을 하다도 공통점이지만 그건 너무 범위가 크니까 이게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측정하다. 그래서 토익이 되게 좋아하는 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Part 1에 잘 나오는 명사 동사를 미리 많이 외우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제 학습 자료실이 있거든요. 오케이. 권호경 선생님을 LC에 보면 되게 위에 있어요. 제 선생님 얼굴이. 그러니까 처음 저를 보시는 분들은 학습 자료실로 들어오시면 Part 1, 2, 3, 4 각각 LC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정리가 되어 있는 자료를 다운로드를 그냥 무료로 받으실 수 있거든요. 요거 다운로드 받아서 미리 좀 많이 외우세요. 그러니까 들어서 하는 것만이 LC 공부가 아니에요. 읽어서 하고 외우고 이런 것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학습 자료실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요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저랑 약속해요. 꼭 다운로드 받아서 미리 좀 많이 외워놓읍시다. 너무 안 들리는 걸 들으면 스트레스 받아. 선생님들이 받아쓰기 막 많이 하라 그러지만 뭘 알아야 쓰죠. 하나도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단어를 알아야 받아쓸 수도 있기 때문에 어휘들을 좀 많이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릴 건 측정하다. 그래서 우리가 measure 이런 단어가 있죠. measure. 이게 나오거나 아니면 측정하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take나 make를 쓰고 하다 뒤에 명사 달면 돼요. a measurement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measure이 나올지 measurement가 나올지. 들어볼까요? 측정하다입니다. 재다 이런 뜻이죠. A. Some maintenance crew is standing in an office. 세 개 들었네요. Some maintenance crew is standing in an office. 뭐 세 개냐면 메인턴스 크루, 크루가 스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원들 보면 여기 뒤에 크루라고 돼 있는 거 이렇게 옷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 스탠딩, 서 있죠. 근데 한 명은 앉아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 결정타는 여기가 오피스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Some maintenance crew는 맞는데 is standing, 서 있는 것도 이상하고 in a office, 사무실이 아니다. 이렇게 된 사무실 없잖아요. 두 번째, 역시 명사에서 오답이 된 거죠. B. Workers are taking measurements of a floor. 요거죠, 요거. Workers are taking measurements of a floor. 그렇죠. take a measurement 해도 되고 take measurements라고 해도 되거든요. 여기 뒤에 보시면 workers 맞죠? 공통 are taking measurements 이거 외우셔야 돼요. making measurements 하셔도 돼요. 재다. 그 다음에 floor 바닥도 맞아요. 이 수거를 하나 외우는 게 이 문제에선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문제를 단순히 푸는 게 아니라 풀고 난 다음에 막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 있는 이 문제의 영양분을 쫙 빨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세 번째. C. Floor tiles are being laid on the ground. C. Floor tiles are being laid on 일단 the 결정타는 ground. 뭐냐면 플로어 타일 자체가 없어요. 타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플로어 타일. 근데 토익은 타일 되게 좋아요. 토익이 좋아하는 명사들 있어. 타일 좋아하고요. 도자기를 그렇게 좋아해 토익. 그래서 팟이나 파로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외워두세요. 레이는 까는 거예요. 깔다. 그래서 타일들이 are being laid. 아까 말씀드렸던 깔리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 재는 게 아니라 타일을 막 깔아주는 게 나오면 being laid가 되는 거거든요. ground는 뭐 괜찮은데 얘랑 얘가 지금 둘 다 틀립니다. 그러면 D는 D. Some employees are stretching out a pipeline. 스트레칭은 우리도 저도 지금 지금 이 강의 전에 강의 되게 많이 찍었거든요. 요즘 또 한참 2015년 강의들을 새로 지금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어서 강의를 많이 찍는데 그러니까 몸이 막 뻐근하고 이런 뭐예요? 스트레치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치가 뭐냐면 뻗다. 그렇죠? 그래서 some employees 직원들은 맞아요. are stretching 뻗어요. 뭐를? 파이프라인을 더 연장을 시키고 뻗어 나가는 걸 얘기하는데 파이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통적으로 물론 스트레치도 아니지만 명사들에서 다 제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요즘은 동사도 중요하지만 명사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명사도 많이 외워라. 3번으로 갈게요. 얘는 거의 이변이 없는 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 있는 동작을 나타낼 때는 보통 ride라는 말을 쓰거든요. 얘도 좀 틀리죠. 두 개가. get on 하고 ride. 미리 좀 봐드리면 ride도 타다야. 우리가 원래 에스컬레이터 타다라는 말을 써요. 제가 어렸을 때 에스컬레이터가 없었어요. 나 지금 기억나. 나 되게 늙었나 봐요. 어렸을 때 나 엘리베이터를 탔다 계속 재밌어갖고 우리 동네에 고층 건물이 없었어요. 가난했었나 봐.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친구가 거기 10층까지 객석 타고 내려갔다. 정말 힘들었어 이전에 70년대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get on은 타다. 둘 다 타다인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얘는 상태고요. 영어에서 얘는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이렇게 밑은 안 보이겠지만 제가 다리를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타 이러면 getting on이고 stepping on 이미 타요. 타서 있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이런 건 정지지. 이런 상태는 ride를 씁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면 토익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물론 이 문제는 아닌데 배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니까 할게요. 배가 있는데 배에 사람들이 이미 타고 있는 거야.
그림 되게 못 그려요. 자, 그림 타고 있어. 이런 뭘 쓴다? riding. 타고 있지, 상태지. 타는 동작이 아니지. 타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배가 이렇게 정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두야. 여기 사람들이 막 타고 올라가고 있어. 이렇게 타는 동작이 보이지. 이러면 뭘 쓴다고요? getting on. 또는 board 이렇게 씁니다. 탑승하다 그럴 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동작, 이런 애는 상태. 우리말로는 똑같지만 구분하셔야 돼요. 이 경우는 지금 stepping on이나 getting on보다는 뭘 준다고요? riding을 줘야 답이 될 겁니다. 들어갑니다. 3번. A. Some people are standing in an elevator. Some people are 이게 답인 standing 줄 알았어. in an elevator. 스탠딩은 좋은데 뭐가 안 좋아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아닌데 보통 에스컬레이터 나오면 항상 엘리베이터를 함정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people은 좋은데 스탠딩도 좋아요. Some people are standing 좋은데 in an elevator. 여기서 X. 아까부터 계속 명사 쪽에서 걸리죠. 두 번째. B. Some people are looking out a window. Some people are looking out a window. 세게 들으셨어요? Some people looking out. 아 이런 건 안 들려요. 비동사는. 그 다음에 더 안 들려요. window 이렇게 세게. some도 안 들려 사실. Some people 명사 are 떨어지고 looking out a window. 근데 뭐 이게 상무님은 이 위로 봐야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적 보고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계속 갑니다. C. Some people are riding up an escalator. 맞죠? riding하고 escalator. 가운데 있는 이런 up 이런 거 안 들려. on 이런 건. Some people are riding up an escalator.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저처럼 억양에 맞게끔 따라 읽으셔야 돼요. Some people are riding 이게 아니라 some people are riding up on an escalator. 이렇게 비슷하게 읽어줘야 되니까 그런 쉐도잉을 하시는 것도 요즘 되게 좋은 공부 방법이거든요. D. B. Some people are walking down a stairway. 안 돼요. walking down이 아니야. 물론 걷는 것도 아니지. 원래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다음에 stairway. 계단도 아니에요. 움직이는 거니까. 4번으로 갑니다. 사물 그림이죠. 토익에서는 사물 그림이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와요. 사람이 없는 그림이.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be, being, pp는 x다. 동작이니까 뭐뭐가 되어지는 건 아니고. 두 번째는 사람 명사가 들리면 안 되죠.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두 가지를 좀 알고 갈게요. 하나 더 할까요? 제가 스킬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줄지어 서 있잖아요. 이런 거의 뭐가 답이냐면 in rows가 답이에요. 줄지어 서 있는. 이런 게 스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스킬 공식의 진수라는 강의를 찍고 있는데 L씨가 의외로 스킬이 많아요. R씨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기가 잘 안 되면 이런 스킬들을 몇 개 알아두시면 부족한 듣기가 많이 보충이 될 것 같기도 해서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죠. 아, 줄지어 서 있으면 in rows가 답이 잘 되는구나. 들어볼까요? 4번. A. Some musical instruments are lined up in rows. 이거 맞네. A. Some musical instruments are 많이 아시죠?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악기죠. 그러니까 피아노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돌려서 어렵게 만드는 거고요. lined up in rows. lined up은 줄지어 서 있는 상태. BPP는 수동태 상태. Musical instruments are lined up in rows. in 안 들려요? rows. row가 줄열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굳이 표시를 해보면 some musical instrument 덩어리 are 떨어져요. lined up 상태. 그 다음에 in rows 이렇게. 오늘은 계속 외우세요. 줄지어 서 있는 거 보이면 in rows. 제 앞에 지금 학생들은 없지만 여러분이 줄지어 앉아 있다면 you're sitting in rows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봐야죠. 자, 계속 갑니다. 정답. B. A musical performance is being 일단 퍼포먼스 X입니다. 강세 뒤에 있어요. 공연이잖아. 우리 퍼포먼스 할 때 a musical performance 이렇게 올라가요. B. a musical performance is being 약간 영국 사람이나 호주 사람 같아요. 알바는 빠졌어요. 영국식의 특징은 알바는 빠져요. 그래서 발음이 performance가 아니라 약간 performance 이렇게 약간 딱딱한 발음이 나거든요. 공연에서 X 하시면 돼요. a musical performance is being held. being에서 X 하셔도 돼요. 동작이 없는 사물 그림이기 때문에 be, being, pp는 답이 될 수 없다. C. C. Some pianos are arranged on a stage. 한 번 더. C. Some pianos are arranged on a stage. 다 좋아요. pianos 좋아요. arranged 좋아요. 근데 뭐가 안 좋아요? 그치? 잘한다. 누군가 말해줬어 지금. Some pianos are arranged 강세도 있어. arranged 좋은데 on a stage X 무대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러면 D는 D. A chair is being repaired. 영국 사람 맞네요. 의자라고 할 때 딱 알겠어. chair 아니라 알바는 빠져요. 발음이 chair 아니라 약간 chair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 발음이 빠지면 약간 길어져요. 그래서 chair 아니라 chair 이렇게 쓰는데 의자가 being에서 X 수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5번으로 갑니다. 요거는 아주 정석대로 내면 악수하다죠. shaking hands입니다만 지금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왜 얘를 찍었냐는 얘기죠. 악수할 것만 보여줄 거면 요것만 보여줘. 그러니까 요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람을 센터해주고 사물 측면이 정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 조심하셔야 돼요. 들어갑니다. 5번.
A. A woman is pushing a cart towards 안 a 돼요. A woman is pushing a cart towards 여자분이 푸싱어 칼트 하려면 염력으로 밀어요. 염력으로. 어려운 단어 써서 지금 염력. 초능력으로 밀지 않는 이상은 푸싱이 안 돼요. 그래서 a woman is pushing에서 X. 그러니까 뒤에 거 몰라도 car toward 택시 이런 건 여기 택시가 있어도 웃긴 거지 실내에. 계속 갑니다. B. a taxi cab. B. Some luggage has been stacked on a cart. 이런 거죠. Some luggage has been stacked on a cart. 전형적으로 파트 1에서 뒤통수 치는 사람을 주고 사물이 답인. B. Some luggage has been stacked on a cart. 세 개 들으셨어요? luggage, 짐이 stack 쌓여 있다. be piled, be stacked. 그 다음에 마지막에 cart죠. 그래서 some luggage has been stacked on a cart. 맞아요. cart에 짐이 쌓여 있으니까 정답. 이런 식이죠. C. Some suitcases are being unloaded from 그건 a plane. being에서 안 돼요. 수트케이스는 맞아요. 옷가방, 여행용 가방 맞는데 being unloaded X죠. 왜 X냐? 이 지금 옷가방은 뭔가 동작을 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being이 올 수가 없어요. unload는 내리다 이런 뜻인데 내려짐을 당하고 있지 않고요. 비행기 자체가 보이지 않아요. 플레인에서 X 하셔도 되죠. 그러니까 파트 1이 쉬운 이유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아닌 걸 들려주기 때문에 2에 비해서는 좀 쉽습니다. 계속 갑니다. D. D. A man is arranging some bags on a rack. 들으셨나요? man은 맞아요. arranging 정돈에 some bags 가방을 이 남자가 가방 염력으로 하지 않는 이상 오늘 염력 계속 쓰는데 arranging이 안 돼. 그렇죠? 이렇게 안 보고 어떻게 해요? 어느 랙도 좀 그래. 랙은 뭐냐면 선반인데 선반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점원이 막 선반에 있는 가방을 정리하는 거 아니면 답이 되게 힘듭니다. 5문제 다 맞으셨나요? 뭐 난이도는 원래 1번부터 5번까지 좀 쉽긴 하거든요. 6번부터 10번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다 맞으셨으면 좋고요. 혹시 또 틀린 게 있어도 괜찮으니까 내 약점을 보완하세요. 뭐 몇 개 틀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몰랐던 표현들 포인트들 알아가는 게 이 수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좋습니다. 펄2로 갑니다. 펄2까지 풀이를 할 거예요. 두 번째 펄2는 요즘 들어 가장 난이도가 올랐다라고 얘기하는 게 2인데 왜 올랐냐? 질문이 일단 어려워졌고요. 두 번째 성우들이 빨라졌어요, 말이.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다 듣고 풀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덩어리로 청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좀 밀고 있는 게 청크입니다. 청크가 뭐냐? 말의 덩어리인데. 그러니까 펄트 1처럼 이렇게 끊어서 뭐 man, pushing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펄트는 이렇게 하세요. 중요한 질문들을 이렇게 세트로 외우는 거죠. 역대 많이 나왔던 걸 이렇게 덩어리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습 자료실 있잖아요. 거기 펄2 자료 보면 청크들을 제가 많이 써놨거든요. 중요한 것들을. 그래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유료 강의 중에서도 제가 그 청크로 정복하는 펄2라는 과목이 있으니까 혹시 프리패스 있으신 분들은 2가 약하신 분들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크들을 좀 많이 외워나갑시다. Why don't you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지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서 하지 말고 그냥 세트로 Why don't you 이렇게 외우세요. 뭐뭐 하지 그래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그러니까 저는 수업 때 펄2는 중요 질문을 많이 외우게 해요. 제가 아까 암기 과목이라고 그랬죠. 많이 외우고 많이 따라 하셔야 된다고. 두 번째 want만 따로 외우지 말고 원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do you want to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좀 더 신경 쓸게요. do you는 약하게 발음하고 want가 세요. t가 앞에 거 안 해. 그래서 do you want to가 아니라 do you want to 이렇게 정확한 발음으로 원하세요 이런 뜻이고 would you prefer 선호하세요라는 뜻인데 이건 뒤에 선택이 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청크들이 한 100개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듣기가 좀 편해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 풀면서 항상 질문들은 저랑 약속하는데 외워나가셔야 돼요. 그냥 막 문제만 풀지 말고 특히 2가 약하신 분들은. 두 번째, 오답 소거법 중요해요. 오답을 제거해야 정답이 보인다. 그래서 정답을 꼭 하나 찾지 말고요. 아닌 걸 제거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오답이죠. 유사 발음. 많이 들어보셨죠? 수업 들으신 분들은. copy, copy. 이렇게 비슷한 발음을 갖고 함정을 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초들이 많이 속는 건데 예를 들어 처음에 딱 펄2를 들으면 잘 안 들리죠. 모르는 거니까. 뭐 27 이러면 와와와 이렇게 들릴 거야. 처음에 와와와. 근데 기적적으로 커피가 들리는 거야. 21 와와와 커피. 그러면 기초반 분들은 커피가 너무 소중하죠. 가슴에 새기게 돼. 커피. 그러니까 A 와와와 B 와와와 C 와와와 커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찍어요. 그럼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 발음들은 전형적 함정이다. 두 번째, 주어 불일치라는 게 있어요. 주어가 안 맞는 거. 예를 들면 Are you라고 물었는데 뒤에 게 전혀 안 들려. 그럼 지금 주어가 you잖아요. 너는 그랬니? 했더니 A가 yes. 그래요. he 그러면 안 돼. you로 물어보면 뭘로 답한다? I로 답해야지. 그러니까 뒤에 걸 잘 몰랐을 때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스킬인데 그중에서 이렇게 오답 제거하는 스킬들이 유용한 거고요. 마지막 의문사 문문 있죠. who, when, why 이런 것들은 yes, no로는 답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패턴들 물론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요 세 개만 알아두셔도 상당히 많은 오답들이 제거가 가능하고요. 보기가 세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답 두 개만 가리셔도 세모 하나를 이용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세 번째, 쉬운 문제를 놓치지 마세요. 어려운 거 막 평소문 이런 거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점수대가 낮으신 분들은 의문사 의문문이 한 12개 정도 되거든요. who 하면 사람, when 하면 시간 이런 거 꼭 잡으시고 선택 있죠. 뒤에 A or B 요게 한 두세 개 나와요. 잡으시고 청유문 뭐뭐 하지 그래? 요런 계열들이 한 두세 개 나오는데 요것들은 거의 승낙 아니면 거절이 답이니까 요런 애들만 잘 챙겨도 한 18개는 맞거든요. 그럼 거의 한 60% 맞은 거니까 40%는 반타작만 해도 80%가 되죠.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그냥 대충 문제만 많이 풀지 말고 내가 잡아야 할 것들을 미리 정리해서 완벽하게 해놓는 게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나올 문제를 풀어야지 안 나올 어려운 문제를 풀고 막 만족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실리를 좀 여러분이 택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무조건 답되는 거 있어요. 질문이 뭐든 간에 무조건 답.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하는 말 중에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해도 모른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화장실이 어디예요? 1시 이러면 안 되지만 화장실이 어디예요? 그럼 몰라요 할 수 있잖아요. 이 몰라요에 해당하는 답들을 미리 외워두는 거예요. I don't know 몰라요. I'm not sure 몰라요. I'm no idea 몰라요. 옛날 방식 잘 안 나와. 요즘 나오는 거 예. 나머지는 거의 최근 들어 안 나오고요. 오히려 요즘은 요런 게 이제 약간 신세대 답인데 그냥 모른다라고 하지 않고 확인해 볼게요. 모른다는 얘기죠. 알아볼게요. 물어볼게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답이 잘 돼요. 원래 한 80% 답이죠. 두 번째,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it hasn't been decided. 결정 안 된 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너 이번 달에 시험 볼 거냐? 다음 달에 시험 볼 거냐? 결정 못했는데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답들은 만능 답이니까 외워두시고 보기 중에 보였을 때 찍어주시면 또 놓친 문제 하나 정도는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패턴들을 좀 익혀두시고요. 오늘은 15문제를 좀 빠르게 풀어볼게요. 오케이? 문제는 다 풀어보셨죠? 근데 이제 그냥 단순히 채점하지 말고 그러니까 대충 맞춘 건 내게 안 되거든요. 2하고 1은 좀 완벽하게 보는데 1은 특히 명사 동사 위주로 가고 part 2는 질문들을 많이 외우시고 두 번째는 왜 오답인지를 꼭 정리하세요. 그냥 답만 맞추지 말고요. 해볼게요. 첫 번째, 그러니까 채점하지 말고 채점 다 하셨으니까 이제 유형을 좀 봅시다. 선생님이랑은 6번. What color will the fabrics be dyed? 한 번 더요. What color will the fabrics be dyed? 이게요. what은요. 별 뜻이 없어요.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의문사 what은 뜻이 없다. 그래서 뭘 듣냐면 뒤에 있는 명사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문사들 중에서도 가장 뜻이 없는 게 what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때 그런 얘기를 해요. what만 들으면 망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what 다음에 명사.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얘가 what's your name 그러면 what을 들어서 답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듣고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what 다음에 색깔을 들어 색깔을 구하는 거죠. 이 뒤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fabric은 천이고요. dye는 염색하는. 근데 이분 발음이 너무 세요 지금. What color will the what color 이게 발음이 잘 안 들려요. 저도. color will the fabrics be dyed? 그렇죠. fabric the dyed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what color will the fabrics the dyed? 따라하기도 힘들어. 영국식이에요. 자, 어떤 색깔로 다이가 될까? A. 다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죽는 것 같기도 하고. A. 무슨 색깔일까? Sure, they will. 요거 X. 그러니까 잘 안 들렸어도 이건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의문사는 yes, no가 안 되기 때문에 sure이 yes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거 몰라도 여기서 X 하시면 돼. 의문사는 yes, no가 안 되지. 두 번째. B는 뭘까요? B. A saving of $50. 안 돼요. saving 두 개밖에 안 들려요. 어도 안 들려요. saving over 안 들려요. $50. 선생님 그렇게만 들려. 안 들려. A saving of $50. how much에 대한 답이죠. 50불짜리 예금 됐어요. 무조건 쓴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답이 쓴 거. C. 스킬스. Dark green. 괜찮죠? dark green. 어두운 green. 어두운 녹색. dye. dark. 근데 이 dye는 죽다의 dye 아니에요? DIY 아니 염색하다. 좋습니다. 7번으로 갈게요. what은 뒤에 있는 명사를 들어야지. 생각. 7번. Are you going to the office picnic? 요거는 조금 쉽죠? 남자분 미국 사람이라 are you보단 going to거든요. 보여드릴까요? 비동산 뜻이 없어 버려요. Are you going to the office picnic? 이렇게 올라가요. 복합 명사는 앞에 게 좀 약하지. office picnic 이렇게 올라가요. 회사에서 하는 피크닉 가실 거예요? 한번 더 들어볼게요. Are you going to the office picnic? 이제 얘기를 하면 돼. 갈 건지 안 갈 건지만. A. A. The company is growing 안 quickly. 돼요. The company is growing 세 quickly. 개밖에 안 들려. 세 개. company is 안 들려요. growing quickly. 이렇게 이게 3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세 개를 듣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The company is growing quickly.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사무실 때문에 컴퍼니가 나왔나 봐요. 아니 그건 알겠는데 네가 갈 거냐고. B. I ate breakfast before I left. 한 번 더. B. I ate breakfast before I 발음 left. 되게 약하죠. I ate인데 ate가 잘 안 들렸어요. breakfast만 들었어요. 아침 먹었어요. 뭐 하기 전에? Before I left. 내가 떠나기 전에. 아니 누가 물어봤냐고요. 시제도 안 맞아. 지금 이거 미래인데 과거야. 안 좋아요? 그러면 피크닉 때문에 아침에 나왔나 보다. C가 정답. C. Yes, but I'll need to leave early. 요거는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스킬. 선생님 스킬 오늘 많이 하는데 yes나 no 다음에 but이 들어가면 답이 되게 잘 돼요. 90% 이상. 그래요. 갑니다. 하지만 제가 좀 일찍 떠나야 돼요. 괜찮아 보이죠? A, B보단 C가 해석상 좋지만 요 스킬을 알았다면 훨씬 더 확신을 갖고 찍었겠죠. 그러니까 듣기 능력도 중요하지만 토익은 영어이기 이전에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스킬들을 너무 무시하셔도 안 되고 너무 숭상하셔도 안 돼요. 그러니까 스킬은 어떤 거냐면 내가 듣기가 있는 상태에서 잘 활용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의존해도 안 되고 무조건 천시해도 안 돼요. 내가 듣기가 있는 상태에서 보조가 되는 거예요. 약간 뭐라고 할까? 화장 같은 거라고 할까? 그러니까 얼굴이 되게 중요하지만 화장을 하면 더 이뻐 보일 수 있죠. 그런 거. 무리수네요. 요비유법 무리수. 계속 갑니다. 8번. 중요하긴 한데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8번. Where did you get the map of the city park? 한 번 더요. Where did you get the map 그러니까 of the 제일 city? 중요한 건 where이겠죠. 장소니까. Where did you get 이렇게 들어가는데 빨라요. Where 의문사 중요해요. Did you 떨어져 get the map of the city park. 이 전명구는 버리셔야 돼요. 꾸며주는 거라. 여기까지만 하세요. 지도 어디서 났니? 근데 저는 이런 거 그냥 외웠으면 좋겠어요. 많이 나오는 거라. 저랑 같이 해볼까요? 그러니까 하프 테스트 보신 분들도 같이 해봐요. 말해보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같이 해볼게. 어디서 났어요? 그럼 뭐라고요? Where did you get? Where did you get? 리듬이 있어요. 지도 어디서 나셨어요? 그러면 Where did you get the map?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브 삐리리 이렇게 외워두면 좋겠죠? 어디서 났을까? A. Park. A. At the information booth. 좋아요. A. At the information booth. 제가 말한 건 at the가 아니에요. 전치사 관사는 떨어져. 기능어라서 뒤에 있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At the information booth 올라가요. 장소지. 우리가 부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B. You can park along the street. 최악의 답이죠. You can park. 왜 나왔냐? 마지막에 잘 들리는 단어를 활용해서 원래 함정을 파는데 이때 park은 더 다음이니까 명사. 이때 park은 조동사, 동사. 주차하는 거랑 공원은 전혀 다른 말이죠. C는 C. It starts in half an hour. 너무 시간이죠. it보단 start 시작합니다. 그다음 half an hour. 원래 시간과 장소는 상극입니다. 왜 그러냐면 얘랑 얘가 되게 헷갈려요. 시험장 가면. when인지 where인지. 그래서 꼭 출제자는 장소를 줬을 때 시간을 함정으로 시간을 줬을 때 장소를 함정으로 파기도 하니까 국의 구분 잘 하셔야 돼요. 9번으로 갑니다. 잘하고 계시죠 지금? 9번. Is Daniel going to participate in our career planning seminar? 또 영국식이군요. is는 별 뜻이 없고요. 3자 주어일 때 he로 바꾸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Is Daniel going to participate? is보단 Daniel, he죠. he. 그분이 Going to participate in our career going plan? to보단 participate. 참가하실 건가요? 어디에? Is Daniel going to participate in our career planning seminar? 그렇죠? career planning 됐고 seminar 이렇게 세 개 들을까요? is 됐고 Daniel, he로 받아요. going to 별 뜻 없어요. 할 것이다. 뒤에 있는 participate 참가하다. in our career planning seminar.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건 데니엘이 오는 거예요? 참석하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Yes, he is. 정답이에요. 좋아. 왜 좋으냐? 데니엘을 he로 받은 것만으로도 90% 이상 답이죠. 주어가 3자일 때 주어 일치를 잘 시켜라. 또 좋은 건 뭐냐? be going to가 미래니까 여기 있죠. is. 요거 그대로 끌고 왔죠. 그리고 뭐가 생략돼 있다? going to participate in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part 2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잘 들어두세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질문에 나왔던 단어를 또 쓰는 거 싫어요. 그럼 너무 쉽잖아. 그게 답이면. 그래서 최대한 안 쓰려고 하는데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질문에 나왔던 단어를 바꾸면 돼요. 다른 단어로. 그런 거 우리가 paraphrasing이라고 부르고요. 들어는 보시죠 한번. 두 번째, 아예 안 쓰면 돼. 이렇게. 빼면 돼. 이런 거 우리가 생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특히 이거는 스킬이니까 또 알아두세요. 오늘 스킬 많이 하네. 비동사나 조동사로 짧게 끝나는 보기는 답일 확률이 높죠. 왜? 뒤에 게 생략이 돼 있다는 건 뭔가 반복을 피해서 답을 만들려고 하는 출제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B. B. It was very informative. It was라고 할 수 없죠. It was. 왜냐하면 going to하고 was는 시제가 안 맞죠. informative는 유익한데 아직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유익했었다라고 하긴 힘들고요. C. Actually, I only need 6. 너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주어가 안 맞아요. Actually 다음에 Daniel I 안 맞지. 두 번째 6는 너무 뭐에 대한 답?
how many에 대한 짝. 그러니까 짝꿍들이 있어요. 그래서 6는 숫자니까 how many 이렇게 알아두시면 매치가 잘 될 것 같습니다. 10번으로 좀 가볼까요? 도전. 그러니까 질문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 보기에서 오답 제거. 의외로 정답이 제일 안 중요한 거죠. Who is going to show me how to use the 3D 이건 뭐 printer? 다 필요 없고요. 후만 들어도 한 7분 능선 넘은 거예요. Who is going to show me how to use the 3D printer? 볼까요? 후 다음에 be going to 별로 안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후 다음에 됐죠. Who is going to show me 덩어리 show me 보여줄 거냐? How to 덩어리죠. 뭐뭐 하는 법. 그다음에 use the 3D printer. 저도 이거 갖고 싶어요. 3D printer. 되게 신기하더라고. 이렇게 물건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어쨌든 누가 보여줄까? A. Keith will. Keith will. 이거요. 지금 Keith라는 이름이 잘 안 들리지만 제가 아까 해드렸나요? 짧게 끝나면 답이 잘 되죠. Keith를 몰라도 will. 이 will이 왜 좋으냐? be going to가 미래니까 will로 뭐가 된 거예요? 변환. 그러니까 짧은 게 긴 거보다 답이 잘 되죠. Keith를 놓쳐도 will 하는 순간 답일 확률이 높다. B. 30 printouts. 이거는 뭐 C. printout이 나온 게 프린터 때문에 나왔겠죠. 이렇게 끝에 나오는 단어랑 비슷한 발음의 단어가 들어있으면 X입니다. 물론 해석하셔도 돼요. 30개의 인쇄물이죠. 이런 거는 이제 how many. 짝꿍이 틀렸단 말이죠. 30은. 그렇다면 C는 No, he doesn't have any left. 이거는 뭐 쉽죠. yes, no가 안 되니까 바로 여기서 죽여주고 얘는 안 듣고 넘어가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은 잘 들으셔야 되지만 보기는 굉장히 포인트 위주로 빨리빨리 제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보기를 다 해석하고 가시면 그게 해석하면서 답을 놓쳐요. 그리고 다음 문제가 또 대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 11번으로 갑니다. All visitors in the manufacturing area must have their guest passes displayed. 어려워요. 이게. All visitors in the 왜냐면 manufacturing all visitors 주어부터 시작하면 다 어려운 거야. 다 들어야 되고 주어부터 시작하면. 그럼 선생님하고 좀 끊어서 가볼까요? 이런 건 틀려도 돼요. 평서문은 어려우니까. all visitors in 모든 visitors 방문객들은 the manufacturing area must have manufacturing area 전면구죠. 그러니까 꾸며주는 거예요. 제조하는 영역에 있는 모든 방문객들은 manufacturing area must have their must have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돼요. guest passes displayed. guest pass인데 pass인가요? 애가 아발음 이거 영국식이죠. Guest passes displayed. 요거는 have가 가지다라는 뜻은 아니고 만들다 시키다라는 뜻이네요. all visitors 올라가죠. 모든 방문객들은 in the manufacturing area 전면구 버리시고요. must have 덩어리. 이때 have는 시키다 만들다. 뭐를 만들어야 돼요? 걔네들의 guest pass를 뭐 하게 만든다? 보여주다예요. 보여지도록 만들. 근데 왜 PP를 썼느냐? 얘가 지금 pass라서 pass는 스스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여주면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영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문법 선생님은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제조 시설에 있는 모든 방문객들은 반드시 뭘 보여줘야 된대요. 게스트 패스를 보여줘야 된대. 그러니까 이렇게 패스를 이렇게 품 안에 넣으면 안 되고 보여주라고. 내가 허가받은 게스트임을 보여줘야 돼. A. 그러니까 저 패스들이 보여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긴데. A 7-day trip. 이건 안 돼요. B. A 7-day trip. 7-day trip은 7day가 너무 how long에 대한 답이죠. 그러니까 며칠짜리 여행인지 물어본 게 아니니까 X. how long에 대한 짝이다. B. He's at the security desk. 이거 안 돼요. he 하는 순간 X인데 he가 나오려면 이게 3자죠. 위에 있는 게 단수여야 되는데 얘가 복수거든. 주어 불일치예요. 그러면 정답은 무조건 C. C. Mine is on my jacket. 됐죠? mine, 내 거는 내 뭐는요. pass는 jacket, 재킷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보여달라 그러니까 여기 재킷 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재킷에 달아놓고 옷을 벗고 가다가 지적을 당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답이라기보단 이게 조금 부실하니까 이해지. 그러니까 토익 답은 되게 상대적인 거다가 그냥 완벽한 답, 완벽한 오답이 아니라 세 개 중에 제일 자연스러운 걸 찾는 거고요. 두 번째는 평서문은 원래 어려워요. 의문문이 아니기 때문에 포인트 청취가 잘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평서문들은 틀려도 괜찮으니까 가볍게 이렇게 단어들만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갑니다. 12번. 뭐가 튀어나올지. 저도 이렇게 되게 집중해야 돼요. 저도 잠깐 시험장에서 이게 파트2는 가끔 틀리거든요. 저도. 한두 개 틀려도 만점이 나오니까 가끔 막 이러잖아요. 배고파. 아침에 밥 안 먹고 배고파. 에이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 그러니까 다른 파트는 전혀 안 틀리는데 사진하고 3, 4는 한 번도 거의 틀린 적이 없는데 2는 그럴 수 있어요. 누가 기침하면 틀리는 거지 뭐. 누가 B 이렇게 선생님이 그 기침을 뚫고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토익 LC는 한두 개 틀려도 만점을 주거든요. 12번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2는 무조건 두세 개 틀릴 수 있다. 잘하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안 들리는 건 쿨하게 버리고 그냥 찍고 다음 것들 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번. Why don't we hold Nick's birthday party at Kyle's Cafe? 요거 중요한 거예요. Why don't we hold 뭐가 Nick's 중요하냐? Why don't we가 중요합니다. Why don't we? 많이 아시는 건가요? Why don't we는 why 다음에 don't가 오면 뭐라고요? 권유문. 그러니까 왜라는 뜻이 아니라 뭐뭐 하자. 그치? 외워두시면 좋아요. Why don't we? Why don't we hold Nick's birthday party at Kyle's Why don't we hold Nick's birthday party at Kyle's Cafe? 무슨 카페에서 생일 파티를 열재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why don't we 끊어주고 hold 열자 그리고 이런 거 잘 안 들려요. 닉스 이런 건 birthday party 그 다음에 Kyle's Cafe 승낙 아니면 거절이거든요. A.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한 번 더.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주목해줘서 고마워요. 아니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아니 칭찬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뭐 해달라고 한 거예요 지금. 승낙이나 거절을 해달라는 얘기죠. 제안을 했으니까. B. It might not be large enough. 요거요. 거절한 거예요. 어렵다. 한 번 더. B. It might not be large enough. It might be 잘 안 들리고요. large enough만 들리거든요. 충분히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t은 여기서 카페를 받은 거고요. might not, might not이 아니라 might not be large enough. 충분히 크지 않을 수 있어. 거절한 거죠. 돌려서. C는 C. 40 years old. 너가 4살이래요. 뭐가 4살이야? 누가 4살이야? 닉이 4살이라고? 누가 물어봤냐고요. How long에 대한 답. 짝꿍이 틀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도전. We'll discuss this issue with the other club officers tomorrow. 역시 영국 분들은 어려워요. We'll discuss this issue with the other club 이것도 officers. 평서문인 것 같죠? We'll discuss. 그러니까 위가 잘 안 들려서요. 볼까요? We'll discuss this issue. 이 이슈를 논의할 거야. With the other club officers. 관리들이죠. Tomorrow. 내일 이 문제를 다른 관리들하고 한번 논의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평소문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가장 자연스러운 답을 찾는 건데요. 뭐라 그럴까요? 한 번 더. We'll discuss this issue with the other club officers tomorrow. A. About 10 including you and me. 안 돼요. 이건 너무 how About many. 10 including you and me. about 대략 10명이죠. 짝이 틀려. 짝꿍은 얘는 how many에 대한 짝꿍이에요. 너랑 나랑 포함해서 10명. 오케이. 너랑 나랑 약간 무슨 노래 같기도 하고 계속 갑니다. B. It's already listed on the agenda. 한 번 더요. It's already listed on the agenda. It's 그 다음에 already B는 잘 안 돼요. listed 어는 안 들려 어젠다인데요. 이때 it은 뭐냐면 이 이슈죠. 이 이슈가 이미 already list 열거가 돼 있어. 나와 있어. 어디에? on the agenda가 아니라 agenda. 어젠다에 이미 나와 있어. 그럴 거야. 맞장구 친 거예요. 이거 얘기해야 돼. 그래 맞아. 이미 의제에 나와 있잖아. 야, 이 문제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 이미 선생님이 별표 쳐주셨잖아. 뭐 이렇게 답한 거예요. 그렇죠? 계속 갑니다. C. A very serious discussion. 이거 안 돼요. 파생어. 발음 너무 비슷해요. 아주 심각한 토익을 했는데 아직 토익 하질 않았기 때문에 심각한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그걸 떠나서 이렇게 스킬적으로 발음이 파생어로 진행이 되면 그러니까 비슷한 발음이면 discuss, discussion 이런 것들은 답이 잘 안 됩니다. 발음 함정이죠. 1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도전. 질문이 제가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14번. 다시요. When should recommendation letters be mailed? 한 번 더요. When should recommendation letters be mailed? 제일 중요한 게 when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when 때려주고 when should 떨어져요. recommendation letters 추천서죠. 그래서 be mailed 올라가요. 추천서가 언제 보내져야 하나요? 그러니까 시간을 찾는 건데 A. By the end of this week. 정답이죠. By the end of this week. 이번 주 말까지. 그러니까 when에 대한 답 이거 의문사 쉬워요. 이렇게 바로 떨어지죠. By the end of this week. 정답. 그럼 B는 왜 하니까? 오답도 정리해야죠. B. At the administrative offices. 역시 시간과 장소 상극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사무실은 장소잖아요. 행정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C는 C. I honestly don't recommend it. recommend가 나온 이유 아시겠죠? recommendation, recommend. 아까 했었던 파생어. 발음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정답이 되기 매우 힘들다.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할 거는 이제 질문 잘 듣기, 중요한 거 외우기, 오답 잘 제거하기. 정답 찾기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수업 때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상형을 막 찾잖아요. 지금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분들은 아니에요. 이상형이 별로 안 보여.
이상한 애들만 안 만나면 돼요. 그러니까 오답만 제거해. 그러니까 오답이 아닌 애들이 여러분의 이상형인 거. 마찬가지죠. 오답이 아닌 얘가 정답이라고. 15번으로 갑니다. Why hasn't the winner of the art contest been announced yet? Y가 어려운데요. 의문사 중에선 how하고 Y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얘네들은 주어 동사를 다 들어야 돼. 그러니까 who는 사실 who만 들어도 사람인데 얘는 주어 동사를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다시 들어볼까요? Why hasn't the winner of Why the hasn't인데 hasn't 원래 의문문의 not은 벌이라고 하는데 Y 의문문의 not은 또 살려야 돼요. 그래서 다 해석을 해야 돼요. Y는. Why hasn't the winner of the art contest been announced yet?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Why hasn't 여기까지 왜 안 했죠? 더는 안 들려. Winner 수상자 of the art contest 이거는 그냥 묶어주시면 돼요. 뒤에 동사 been announced 강세 뒤에서 announced yet 왜 아직 수상자가 발표가 안 된 거예요?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외우시는 거죠. 저는 why 왜 안 됐지? hasn't 발표 그러면 winner 수상자 그 다음에 announced yet 이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중요한 서너 개를 내가 직접 스크립트 안 보고 말해줄 수 있어야 이게 내게 된 거거든요. 복습이 된 게 A, 완벽한 거죠. In the gallery. 갤러리는 너무 장소죠. B, 사랑이죠. Tomorrow, I think. 이건 너무 시간이고 무조건 쓰죠. C, The entry deadline was extended. 이거 몰라도 이게 너무 아니니까 얘가 이상형인 거. 그렇지? 엔트리는 가입하는 거. 그러니까 가입하는 마감일이 was extended 늘었어요. 그 얘기는 이미 이제 추천하고 이런 걸 더 늘렸기 때문에 아마 발표자 발표하는 시기도 더 늘어난 거. 뒤로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 가입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16번으로 갑니다. 또 뭐가 나올까요? 16번은 How was the intern recruitment at the career fair? 요건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how 다음에 비동사가 오면 되게 상태를 물어보는 건데요. 어땠냐 그런 거죠. How was 어땠어? 뭐가 어땠어요? 한번 더 들어볼까요? How was the intern recruitment at the career 인턴을 리크루트 뽑는 게 리크루트잖아요. 인턴 뽑는 게 recruitment at the career fair? 그래서 커리어 페어는 페어가 박람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잡 페어라고 하기도 하고요. 취업 박람회, 커리어 페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려주는 거죠. How was 떨어져. Was the intern recruitment at the career fair? 이거 다 버리세요. 이거 두 개만 들어도 돼. 인턴 뽑는 게 어땠니? 자, 어땠을까요? A, He's left for the 내가 바로 했지. afternoon. 왜 쓸까? He's 다 left for 같이 the 안 돼요. he가 나오면 안 돼. he가 나오려면 반드시 위에 구체적 3자가 있어야 되지만 3자가 없잖아 지금. 두 번째. afternoon. B, Probably not until next week. 넥스트 위크는 너무 when에 대한 답이잖아. 짝까 이걸 이미 제꼈지. 그러니까 무조건 쓴 거야. C가 뭐든 간에. C. C, We conducted on-site interviews with some 얘기하는 거죠. graduates. 어땠냐 그러니까 우리가 we conducted 행했어. 뭐를 행했어? on-site. 현장에서 하는 거. 현장의 인터뷰. 현장 인터뷰를 했어. 몇몇 졸업생들이랑. 뭐 시원찮았단 말이야. 그래서 몇몇 졸업생들하고 그냥 인터뷰 좀 하고 왔어. 그렇죠? 사람 못 뽑았나 보죠. 그렇죠? 어땠냐 그러니까 그냥 인터뷰만 했어. 좋습니다. 17번. This digital camera has a 1-year warranty, doesn't it? 요거는 이제 역시 주어부터 시작하니 다 들으셔야 되긴 하는데 This digital camera has a 디지털 카메라, 이 디지털 카메라가 has a 1-year warranty. Has a 1-year 그러니까 여러분 warranty. 꼭 외워두셔야 될 게 뭐냐면 워런티가 뭐냐 많이 나오는 거죠. 토익에서 품질 보증해 주는 게 워런티예요. 그래서 1년 워런티가 있지라고 물어본 거고 중요한 거는 뒤에 있는 부가는 별 뜻이 없죠. 그래서 this digital camera 올라가요. has도 좀 발음이 약해. has a 1-year warranty 올라가고 doesn't it 이런 건 버리세요. 부가는 뜻이 없으니까. 자, 1년 워런티지라고 하는데 이게요. 꼭 1년이 아니더라고. 6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고 그래요. This digital camera has a 1-year warranty, doesn't it? 그럴까요? A, I don't have her contact information. 안 돼. I don't have her contact information. 갑자기 연락처 없다라고 하면 안 돼요. 누가 연락처 물어본 게 아닌데 이런 것도 체크하세요. 그녀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없고 연락처는 내용상 너무 엄하다. 두 번째. B, No, it's only for 3 months. 이거 맞죠? 너 아니에요. 1년짜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It's only 3 months. 이때 이시 아마 워런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월짜리입니다. 그럴 수 있죠. C, 잘 고장나는 물건. It has a rechargeable battery pack. 전혀 다른 말이에요. Rechargeable battery pack. 배터리 팩인데 charge가 충전하다예요. 다시 충전 가능한 배터리 팩을 가지고 있다. 누가 물어봤냐고요. 배터리 자랑을 해요. 여기서. 그렇죠? X. 18번으로 갑니다. 제가 수업 때는 더 막 이렇게 센 말도 쓰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하프라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 수강생일 때는 좀 더 친하니까 우리가 좀 친하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좀 수위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를 모르는 분들이 또 이게 제가 너무 강하게 수업을 하면 왜 저러시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불특정 다수의 분들이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조금 수위 조절은 좀 하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18번. 더 재밌게 하고 이러면 좋은데 Shouldn't 지금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돼서요. 그렇죠? 포인트 위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18번. Shouldn't someone check over the grant applications one more 어렵죠. time? shouldn't부터 들어야 돼요. Shouldn't someone check over the grant applications? someone은 누군가가 Someone check over the grant app. 체크는 확인하다죠. Shouldn't someone check over the grant applications one more time? grant인데 약간 grant라고 써요. 이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끊어서 제가 봤는데 should 뭐뭐 해야 되지 않나요? 뭐 별 뜻은 없고 someone 누군가가 check over 뚝 떨어져요. 체크해야 되지 않아요? grant는 주는 거야. 보조금이나 원조금. application 신청서를 one more time 덩어리 한 번 더 이건 버리세요.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기 전에 이런 부사절까지 들을 여유가 없죠. 그럼 이렇게 좀 동그라미 쳐서 정리한 다음에 이제는 전체 문장을 들으면서 암기를 해주면 좋죠. Shouldn't someone check over the grant applications one more time before we mail it? 제가 한 거는 shouldn't 뭐야? 누군가 someone 그렇죠? 체크하는 건 check over 그다음에 원조금 같은 게 뭐라고요? grant 그렇죠? 신청서가 뭐라고요? application 한 번 더가 뭐라고? one more time 이렇게 정리하면 좋죠. 그래서 신청서를 한 번 더 체크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더니 A. Oh, I already did. 정답. Oh, I already did. 제가 알려드릴 건 두 동사는 답이 잘 돼요. 또 스킬이네요. Oh, I already did. 이때 did가 뭐냐면 check. 제가 이미 했죠. 굉장히 좀 눈치 빠른.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상사들은 좋아하죠. 야, 우리 이거 한 번 더 점검해야 되지 않냐? 뭐 했어. 그러니까 조교가 이러면 난 너무 기분 좋아. 야, 우리 이런 거 좀 나눠줘야 되지 않냐? 학생들한테. 이미 나눠드렸어요. 이러면 제일 좋아요. 두 동사는 답이 잘 돼요. 책을 대신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대동사입니다. 두 동사는 답이 잘 돼. B. More than 5,000 words. 너무 이거는 how many에 대한 답이죠. 5,000개의 단어들 이상. 계속 갑니다. C. No, we shouldn't order it. 그렇죠? 안 좋은 거는 no 아니에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order 자체가 체크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죠. 우리는 주문을 안 해야만 합니다. 그랬지만 주문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니까요. 신청서를 주문할 수도 없죠. 19번으로 갑니다. Who's going to the science 후죠. museum? 후만 들어도. Who's going to the science museum on Friday? 한 번 더. Who's going to the science museum on Friday? Who's 그다음에 going to 갈 거예요. Science museum 과학박물관. 이렇게 세 개만 들을까? Who's going은 이때 가다예요. Who's going to 왜냐하면 going to 다음에 명사면 가다 동사면 할 것이다. 그래서 명사 올 때 going은 중요해요. Who's going to the science museum on Fridays? 이런 전면구는 됐죠. A. 누가 갈까요? Are you going to pick them up? pick them up. them이 누군지도 모르겠고요. pick up 하는 걸 물어본 게 아니죠. 그리고 going to가 너무 비슷하게 들어가요. 발음 함정이네. 두 번째. B. I know Tommy and Tina are going. 답이죠. 타미하고 C. 티나 간다 그랬잖아요. They I enjoy know는 the 됐고 chemistry exhibit. 후에 대한 답. 오케이. 그 다음에 going도 괜찮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가다라는 going이네요. 그다음 C 같은 경우는 Oh, Tommy and Tina are going. C. They enjoy the chemistry exhibit. 이건 안 돼요. 데이가 누군지 몰라요. 후만 듣고 데이라고 할 수 없어요. 구체적 3자도 없고 enjoyed가 시제가 안 맞아요. be going to하고는 chemistry는 화학이죠. 화학 전시회. 이게 나온 이유는 아마 뮤지엄 과학이니까 화학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도 이제 중학교 때인가 화학 했었는데 별로 좋아하진 않았었거든요. 원소기호 이런 거 나오면 어렵더라고요.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20번. We just posted the advertisement for a new technology analyst position. 영국식은 늘 들어도 어려워요. 제가 요즘 한창 그 영국 무슨 발음에 대한 강의를 찍고 있는데요. 그래서 새삼 영국식이 참 매력적이다라는 걸 요즘 많이 느껴요. 지금 이렇게 발음이 돼. 그러니까 잘 들리진 않지만 이게 잘만 연습하면 그러니까 미국식이 쉽고 영국식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영국식은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미국식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쉽다고 느끼는 거. 우리가 만약 어렸을 때부터 영국식을 계속 들었다면 미국식이 너무 이상했겠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어렵다라는 마음을 버리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더 우리가 연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발음이 평소문에 we just posted 게시하다 붙이다. 근데 제가 이걸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영국식이 필요한 거야. 그런 강의들도 필요하고 이게 여러분이 아시는 발음은 advertisement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태까지 영어는 다 이렇게 해서 advertisement, 광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영국에 가면 좀 틀려요. 강의서 뒤에 있거든요. 이게 ad가 아니라 어드가 되고 알바는 빠져요. 약간 바보처럼 해야 돼서 advertisement가 아니라 약간 advertisement.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광고가 영국 하면 뭐라고요? advertisement.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발음하잖아요. We just posted the advertisement for a new. Just posted the advertisement 그러니까 for. advertisement. 강의서 뒤에 있죠. advertisement. 광고를 공지를 했대요. 게시를 했대요. Posted the advertisement for a new technology analyst position. 뒤에 있는 이런 자리들은 필요 없죠. 전면구니까. 어떤 자리에 광고를 이미 올렸습니다. 라고 했더니 뭐라 그럴까요? 이분이. A. A complete analysis of recent 안 좋아, expenditure. 이거. A. A complete 왜 안 analysis of 좋으냐? complete 하면 analysis만 들어도 X인 게 여기에 이게 있었죠. 애널이 있었기 때문에 이로 떨어진 거죠. 마지막에 잘 들렸던 단어랑 비슷한 발음이 들어있는 보기는 제거해 주시는 게 recent 좋습니다. expenditures. 최근 비용에 대한 완전한 분석이라. 그게 아니라 지금 취업 공고문을 올렸다니까요. 광고를. 사람 뽑으려고. B. You can draw up a list before the weekend. B. You can draw up a list before the weekend. drawup은 작성하다예요. 뭐를? 리스트를 작성하세요. 작성할 수 있어요. 언제? 주말 전에. 너무 시간답이고요. 작성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올렸다니까요. 광고를. 그러면 정답 무조건 C. D, C. Oh, we should receive some resumes soon. 괜찮죠? 그러면 we should. 이 should는 의무보단 강한 추측이죠. 그럴 것 같아. 뭐 할 것 같아? receive, 받을 것 같아. 뭐를? some resume. resume가 왜 좋으냐? 광고를 포스트 올렸는데 자리에 대한 광고를 올렸으니까 당연히 이력서가 막 쏟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취업 공고문 취업 홍보하는 광고 넣었어. 그러니까 와 그럼 이력서가 쏟아지겠는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평소문은 딱 뭔가 포인트를 잡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을 딱 이렇게 이거다라는 확신이 저도 없거든요. 다만 A, B는 너무 스킬적으로도 X고 내용이 안 맞으니까 얘일 거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래서 평소문 같은 경우는 특히 오답 제거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영국식 발음으로 좀 특이한 것들은 따로 외우셔야죠. 뭐 예를 들면 schedule 그러면 schedule, 꽃병은 vase, 영국 가면 vase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실험실은 미국에서는 laboratory, 영국 가면 laboratory 이렇게 발음들이 좀 틀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차고는 영국 가면 약간 garage, 미국 가면 garage 이렇게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발음들의 차이가 실제 시험에서 내가 아는 단어가 미국식이었을 때 영국식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몇 개의 단어는 따로 뽑아서 외우셔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프리패스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영국 발음한 거 강의가 있어요. 5강짜리를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영국식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필요한 단어는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다 들어서 흥하는 게 아니거든요. 유형에 맞게 필요한 걸 들어야 되니까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뭐 5개월, 6개월, 7개월 계속 영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토익은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올 것들 그리고 꼭 알아야 될 것들을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게 현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이어서 또 3, 4 강의를 제가 할 거니까 그 강의 때 뵙도록 하고 일단 1, 2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항상 이제 화이팅하고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3, 4에서 바로 뵙도록 하고요. 1, 2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화이팅!